가족 간 전염을 제외하면 원주에서 열흘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이 연장된 가운데 원주시는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동식 음압병동이 원주에 설치됐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원주시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원주갑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경선 승자와 무소속 권성중 예비후보까지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앞둔 농촌 지역에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왔는데 코로나 여파로 사람 구하기가 막막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원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은 113명으로 어제보다 13명이 줄었고 지금까지 124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원주시는 추가 격리 해제가 예정된 22명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되면 해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천지 신도 전화 능동 감시는 내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이 확정된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원주 갑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이 새로운 인물로 변화를 꾀하면서 선거구 수송에 나서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원주 갑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김기선 현역 의원의 불출마 이후 단수 추천돼 공천이 확정된 박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무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번 선거의 승리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쌓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심이 반드시 이깁니다. 원주갑 총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국민 심판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를 두루 거친 경험치를 바탕으로 원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원주를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달라며 상대 정당의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 공세도 시작했습니다. 박 후보는 4년 전 경선에서 패배한 뒤 원주를 떠났고 지난해 말까지 불출마 뜻을 이어가다 현역 의원의 퇴진으로 첫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막중하지만 무거운 짐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제가 감히 김기선 의원님 뜻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낮은 인지도와 선거 때만 찾아오는 철새 정치인 이미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김기선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당의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평범할 것 같았던 원주 갑선거구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으로 요동치면서 이제 도내 최고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미래통합당 원주시 을선거구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김대현, 이강후 두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선 결과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인지도 면에서 이광후 전 의원이 우세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김대현 후보가 청년 후보로서 받게 되는 7%의 가산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주시 을 선거구 후보로 송기현 의원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원주의료원에 국내 최초의 이동식 음압병동이 시범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아직은 병상 여분이 있어서 일단 선별진료소로 사용되지만 언제든 음압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이동식 음압병동이 원주의료원에 들어섰습니다.
가로 8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 건물 안에는 2개의 분리된 음압병실이 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의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중소기업 모임인 원주융합회 소속의 교육장비 전문기업과 이동식 주택 전문기업이 3천여만 원을 들여 이동식 음압병동을 제작해 기증한 겁니다. 2개의 음압병실에는 각각 화장실과 침실이 1개씩 배치돼 있습니다. 병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등은 외부 저장조에 따로 저장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질 우려가 없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입니다. 가스가 차니까 그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위에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노출되면은 바로 오염이 되니까. 이곳은 당분간 코로나19 증세가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를 받는 선별진료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동식 음압병동을 시범 운영할 원주의료원 의료진은 의심 환자를 건물 밖에서 진료할 수 있어 병원 내 감염 위험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음압병실은 아니지만 간이음압은 충분히 걸리고 음압병실로 우리가 응급조치로 이렇게 이동식 음압병실로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손색이 없고요. 컨테이너 기반이어서 제작과 설치가 비교적 간단한 데다 음압 병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병상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음압 병상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불투명해지면서 농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마다 밭갈이가 한창입니다. 트랙터가 못 가는 자투리 땅은 사람목. 밭갈이를 끝내고 비닐을 씌우는 멀칭과 틈틈이 감자알을 심는 과정도, 과수원 잔가지들을 솎아내고 꽃눈을 떼는 작업도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상황. 농민들은 주변 인력업체에서 중국과 동남아 근로자를 받아 농사를 졌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이 늦춰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물이 3월 중순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참 애로가 많습니다. 예년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비닐 씌우는 작업부터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가족과 이웃 주민 몇몇만 남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급한 농산일부터 정리하자며 힘을 모아 돕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돈을 뭐 많이 줘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우리도 지금 이웃 아줌마하고 너 친구가 그렇게 해줘서 농사 짓는 거지. 농민들은 농사도 어려운 마당에 1인당 평균 9만 원 했던 일당이 급등할까 또 걱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2천여 명을 들여올 계획이었는데 입국이 잠정 중단되거나 연기되면서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일손 부족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평창 등 일부 지역에 자활센터 저소득층 주민들을 급히 농촌에 투입하려던 계획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평창을 방문하면서 중단된 상황. 외국 일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촌 지역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과 홍병천 전 농협감사위원장의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홍횡 영평 선거구를 두 예비후보의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고 박선규 전 영월군수와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이충우 전 도지사 비서관과 김규환 국회의원 등 4명을 컷오프했습니다. 통합당 경선은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한편 박선규 예비후보는 컷오프에 불복해 내일 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내 콜센터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증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원주시는 관내 현재 14곳의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 수가 1,1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곳은 종사자가 100명이 넘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증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가능한 직원 명단을 파악해 원주 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과 대조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신천지 신도에 대한 관리 해제 시점이 다가오자 이들의 소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관내 신천지 시설 31곳에 대해 폐쇄 명령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관리 해제되는 신천지 신도들이 다른 장소에서 모임이나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주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가운데 유증상자 342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고 고위험군 194명 중 20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마스크 매점 매석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운영합니다. 신고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된 물량은 공적 마스크로 다시 출고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건은 없지만 자진 신고와는 별개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된 뒤 도내에서는 매일 18만 6천여 장의 공적 마스크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로 확대되면서 강원도 교육청은 2, 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만 2천 원에서 95만 2,800원, 학교 운영 지원비는 연간 24만 2천 원, 교과서 구입비는 8만 9천 원으로 시 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은 한 해 128만 3,800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시행합니다. 감자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표적인 감자 생산 지역인 평창군에서 감자 팔아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평창군은 지역 연구기업과 출향단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강원 감자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 감자 10kg 한 박스를 배송료 포함 10,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평창 지역 감자 재고량은 진부면을 중심으로 4,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 지정면 간현리 일대에 들어서는 석재 파쇄 업체를 두고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